안녕하세요. 오늘은 수력 4년 대신 40대 여성분의 자유형과 저병 피드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밖의 영상은 화질이 조금 안 좋지만 감안하고 봐주세요. 자, 자유형이고 그 다음 물속 저병 영상입니다. 쭉 하나 둘 혹시 보내시는 분들은 원본 화질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화질이 좀 안 좋아서. 오케이. 자, 자유형 먼저 보겠습니다. 물 밖에서는 전반적인 자세가 깔끔해 보이죠. 발 꺾기도 괜찮아 보이고. 자, 물속 영상을 보면 자, 쭉 가고 하나 일단 제일 먼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킥입니다. 킥에서 무릎이 많이 굽혀져 있는 모양이 보이죠. 무릎의 각도가 많이 굽혀지는데 킥은 무릎을 절대 굽히지 않겠다는 느낌으로 차보는 게 좋아요. 이게 대부분이 자유형 킥은 잘 눌러 차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모양이 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. 킥은 잘 눌러 차야 하는 게 당연히 맞겠지만 다리 모양을 갖추면서 잘 눌러 차야 돼요. 다리의 형태가 이 수면에 가깝게 이 몸통과 이런 수평 라인을 만든 형태에서 잘 눌러 차는 게 좋지, 무릎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잘 눌러 차는 건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. 잘 누르더라도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 다리가 저항이 되니까 이 저항 폭이 생기는 거죠. 여기서 이만큼의 저항이 폭이 생기는 거죠. 그래서 다리의 형태를 몸통에서 다리가 이런 형태를 만든 상태로 이 정도 형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잘 눌러 차는 게 좋아요. 무릎이 이만큼까지 떨어지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내려갔던 무릎이 속도를 줄어들게 만드는 겁니다. 이렇게 엄청 큰 폭인 거죠, 이게. 그래서 다리의 위치를 이렇게 수평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업킥에 먼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. 업킥으로 이렇게 좋은 라인을 만들어야 돼요. 생각보다 다리 위치를 위로 올라가게 만들어서 다리의 위치가 여기 위에서 논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. 여기 위에서 다리를 차고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, 잘 누르기에만 집중을 해버리면 이제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. 이런 좋은 형태만 잘 만들면 사실 잘 누르지 않아도 제법 속도가 날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아셔야 되고, 그리고 이 허벅지 사이에 이 폭이 굉장히 좁아야 돼요. 이 폭을 굉장히 좁게 차면서 이 발과 발의 폭도 되게 좁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좋습니다. 내가 생각한 좁은 폭으로 차더라도 생각보다 큰 폭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돼요. 나는 되게 좁게 차려고 하지만 막상 물속에 보면 이 폭이 커져 있거든요. 그래서 내가 이 정도의 폭을 유지하겠다 해버리면 이제 더 커지니까 되게 좁게 차려고 한번 해보세요. 되게 좁게 차려고 해도 진짜 한 이 정도 막 이렇게 벌어지거든요. 그리고 스트로커의 형태를 보면 왼손은 요 팔꿈치가 딱 버텨져 있는 이 형태가 되게 좋아요. 손목이 많이 꺾여 있어서 좀 불만이긴 한데, 손목이 계속 앞에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꺾인 상태가 유지가 되니까 여기에서 요 앞 구간에서 손목이 이렇게 좀 꺾여 있는 건 크게 관계가 없고 오히려 뭐 좋을 수도 있는데, 요 이제 풀이 시작되는 요 정도 시점에서부터는 손바닥 면이 요렇게 좀 밑으로 딱 가리켜서 면을 딱 만든 듯한 모양이 나면서 요 구간에서 요런 면의 형태가 좀 이어지는 게 좋단 말이죠. 손바닥의 형태가. 근데 이렇게 손목이 계속 꺾여 있으니까. 근데 요 손목과 별개로 여기 앞에서 이 팔에서 팔꿈치 요 형태가 이제 요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형태입니다. 그러니까 잘 하고 있는 건데 팔꿈치가 뒤로 안 빠지니까. 그리고 미는 구간에서 굽히고 펴면서 이렇게 속도가 날 수 있는데, 요 왼손은 손목 컨트롤이 좀 잘 안 되는 거죠. 지금 스트로크가 아직 끝나려면 아직까지 이 정도의 구간이 남았는데 벌써 또 손바닥이 허벅지 쪽에 붙어버렸죠. 손바닥 면이 좀 자세를 잡아야 되는데 벌써 이게 비틀어진 거죠. 그러면 요쯤에서부터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틀어지기 시작하니까 여기에서 요 정도까지 거리는 안 접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. 피니쉬를 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고, 오른손을 보면 오른손은 이제
요 손바닥의 형태는 좋지만 팔꿈치가 먼저 빠지죠. 그래서 팔꿈치는 먼저 빠졌지만 또 손바닥 형태는 요 구간에서는 또 좋은 모양이고, 그래서 오른손은 손목 컨트롤이 잘 되고 왼손은 손목 컨트롤이 안 되고, 그리고 이게 지금 정면 동작이 아니라서 잘 보이진 않지만 이 약간 원근감, 이 거리감으로 봤을 때 요 손이 되게 지금 요 화면에 가까워 보이죠. 그러니까 손이 좀 옆으로 빠졌다는 뜻이 될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 좀 옆으로 많이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. 좀 더 안쪽, 내 몸통 안쪽으로 저어주는 게 더 좋습니다. 몸통 안쪽으로 들어가게 옆으로 젖게 되는 모양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오른손은 팔꿈치에 이렇게 빠지니까 팔꿈치가 여기에서 요 정도 내려갈 때까지는 좀 펴져 있는 상태를, 완전히 펴는 건 몸에 힘이 좀 안 실리지만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이제 완전히 펴려고 하는 게 더 좋고, 팔꿈치를 살짝 굽힌 상태를 잘 기억한다면은 살짝 굽힌 상태로 요 정도 구간까지는 살짝 굽힌 상태를 유지하면서 좀 스트로크가 진행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요 정도에서 손목을 좀 고정시키는 연습을 하고, 요 정도 구간에서 이제 당기기 시작하는 구간이죠. 요 정도 구간에서 스트로크의 속도를 좀 높이면 이제 요 손목이 저절로 손바닥의 모양이 잘 만들어질 수 있어요. 이 구간에서 당기는 스트로크의 속도를 빠르게, 요 앞부분 구간에서는 좀 느리게 하고 요 뒷구간에서 빠르게 하면 이 손목 형태가 나올 수 있다. 근데 전반적인 속도가 좀 빠르죠. 캐치에서부터 좀 빠른 게 이제 이게 좀 손목에 컨트롤 하기에 좀 문제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요 앞구간에서는 스트로크를 좀 느리게, 요 뒷구간에서 힘이 강하게, 뒷구간에서 빠른 속도, 앞구간은 조금 천천히. 이 앞구간에서 좀 빠르다 보니까 이렇게 거품도 일어나죠. 손이 물 밖으로 살짝 나왔었다가 들어갔기 때문도 있겠지만 이 거품이 이런 속도감을 보여주는 거니까 조금 느리면 거품이 조금 덜 나는 모양이 나올 거거든요. 그래서 빨라요. 캐치부터가 빨라요. 그래서 캐치에는 천천히, 풀에서부터 빠른 스피드를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. 바로 접영 볼게요. 접영도 물 밖에 요 화질 자체가 좀 안 좋기 때문에 물 밖에는 간단하게 보고, 물 밖에 모양만 봐도 사실 좀 보이긴 보이는데, 자 보면 일단 제가 잘은 모르지만 요 아까 자유형 구간에서 봤을 때 돌핀킥이 잠깐 보였는데, 돌핀킥을 이렇게 좀 느리게 하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. 이게 접영을 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안 돼요. 그래서 돌핀킥을 좀 힘있게 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. 돌핀킥에서 좀 빠르고 힘있게 하는 돌핀킥을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어요. 먼저 이게 좀 느린 거니까 이 움직임 자체가 되게, 이게 이런 움직임이 어떻다 이런 거라기보다 빠른 돌핀킥을 연습을 하게 되면 이 구간에서의 움직임이 되게 부드러워져서 킥을 이런 식으로 무릎을 많이 구부리면서까지 안 해도 되는 이 몸의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. 그 돌핀킥 연습만으로도. 근데 이게 돌핀킥에서 이제 빠른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의 동작 자체가 흐름이 되게 좋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눌러 차려고 하다 보면 좀 더 많이 굽혀지는, 무릎이 많이 굽혀지는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될 수 있어요. 그리고 아까 자유형 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눌러 차는 데에 집중을 하다 보면 이렇게 무릎이 또 많이 굽혀지는 거라서, 킥에서는 완전히 무릎을 절대 굽히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접영할 때에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런 골반 움직임만으로 속도를 내는 연습을 하면, 무릎은 저절로 굽혀지는 게 좋지 내가 굽혔다 펴면 절대 좋지 않습니다. 골반 움직임 때문에 저절로 굽혀지게 되는 이 무릎의 형태가 나오는 게 좋습니다. 스트로크에서의 고민이 되게 많다 했는데, 지금 스트로크 보면 이 손의 위치가 아래로 내려가지 않아요. 이 아래로 내려가는 게 좀 필요한데, 이 손의 위치가 바로 얕은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넘어가죠. 이러면 진짜 거의 손가락으로만 물을 당겨야 돼요. 그러니까 이 손으로 만들어내는 추진력이 없으니까 또 더 다리에 의존하게 될 수도 있는데,
손이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. 지금 이 자리에서 스트로크가 시작하는 타이밍은 좋은데 여기서 이렇게 얇게 저어지면 안 되고 밑으로 좀 내려가야 됩니다. 밑으로 이렇게 좀 내려가야 돼요.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또 강하게 당기는 그런 스트로크가 돼야지, 누르고 당기고가 돼야지. 여기 앞에서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잡아당기게 되면 누르는 구간이 없어져 버리면 이 무게감이 없잖아요. 내 팔로 무게를 저항을 만들면서 밀어줘야 되는데, 그 저항을 밀어줘야 되는데 내가 만든 저항은 요 손에서밖에 없으니까, 이러면 물을 당겨주는 힘 자체가 너무 작은 거예요. 그래서 밑으로 손을 내려줄 필요가 있겠죠. 물을 끌어당기려고 하지 말고 밑으로 눌러야 돼요. 이 손을 밑으로 이렇게 누르면 우리 팔은 어깨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 길이는 한정적이고 어깨에 걸려 있는 이 팔은 내가 밑으로 누르려고 한다고 해서 진짜 손이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요런 형태가 되거든요. 저절로 그냥 편 상태로 저어도 요런 형태가 나와요. 내가 요렇게 누르려고 해도 팔은 요런 형태가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잡아당겨 버리면 너무 얕고 손으로만 젓게 되는 거겠죠. 그 자유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팔꿈치를 좀 펴고 스트로크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, 너무 팔꿈치가 완전히 펴진 상태는 내 몸에 힘을 주기가 어려운 상태거든요. 팔꿈치가 완전히 펴지면 내 근육에 힘을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, 그래서 살짝 굽혀진 상태로 눌러주는 게 좋은데, 그게 좀 어렵다면, 그 컨트롤이 조금 어려우면 팔꿈치를 완전히 펴도 괜찮아요. 팔꿈치를 완전히 펴고도 저병을 잘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당기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요 앞 구간에서 조금만 팔을 편 상태로 밑으로 내리려고 한다면 요 구간에선 저절로 당기는 습관 때문에 저절로 당기는 모양이 잘 만들어져서 좋은 스트로크 형태가 나올 수 있으니까, 요 앞 구간에서는 팔을 펴서 밑으로 누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요거 스트로크 시작하는 타이밍이 굉장히 좋아요. 여기서부터 더 올라가지 않고 당기려고 했다는 점에서는 이 굉장히 좋은 칭찬받을 부분입니다. 이 부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좀 도움이 됐을까요?